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터 4장. 여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 민족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네, 정말 숨막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처음 하는 행동이 자기 옷을 찢고 그 거친 베옷을 입는 거였어요. 네, 그 베옷이라는 게 당시에는 아주 깊은 슬픔이나 회개, 재난 앞에서 입던 옷이었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 안에서 크게 통곡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베옷을 입은 상태로는 궁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참 상징적이에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벽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네. 백성의 고통이 왕에게 직접 닿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쵸. 그 모르드게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 표현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이건 민족 전체의 위기를 알리는 공적인 외침이었는데 그게 딱 궁궐문 앞에서 막히는 모습. 이게 당시 권력과 고통받는 백성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이 소식은 또 금방 퍼져나갑니다.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전달되니까 모든 유다인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울부짖었다고요? 네, 기록을 보면 모르드게처럼 베옷 입고 재에 누운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하죠. 정말 민족 전체가 비탄에 잠긴 거죠. 이 소식이 왕후 에스터에게도 전해지는데요. 에스터는 처음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무척 근심하긴 하는데 모르드게한테 새 옷을 보내서 베옷을 벗으라고 권하거든요. 네, 그쵸. 모르드게가 그걸 거절하고요. 여기서 보면 에스터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넷이 하닥을 보내서 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러고 있냐 좀 알아보고 오라고 시키죠. 맞습니다. 하닥이 이제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모르드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닥 편에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에스터에게 전달합니다. 구체적인 정보요. 네. 그냥 위험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하만이 유다인을 없애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얼마의 은을 바치기로 약속했는지 그 액수까지 정확히 알려주고. 와, 액수까지요? 네. 그리고 그 멸절 조서의 사본까지 전달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긴박한 상황인지를 확실하게 알린 거죠.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요청하잖아요. 하닥을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네,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구죠. 근데 이게 에스터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렇죠. 당시 페르시아 법이 그랬으니까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안뜰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서면 누구든 그냥 사형이었어요. 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그 금으로 만든 규라고 하죠. 그걸 내밀어 줘야만 살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답하냐면 자기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와, 30일. 그럼 왕의 마음이 지금 자기에게서 멀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건 그냥 망설이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 거예요. 왕후라는 지위도 왕의 절대 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보호막이 못 되는 거죠. 민족의 운명이냐, 내 목숨이냐. 정말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핵심은 높은 지위가 꼭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과 어려운 선택을 마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에스더의 답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진짜 에스더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듯한 말을 다시 보내잖아요. 그 유명한 말. 네, 정말 결정적인 메시지죠. 네가 왕궁에 있으니 너 혼자만은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약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혹시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정말 무게가 다르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거의 도전이자 소명을 일깨우는 외침이죠. 너만 안전할 거란 생각 버려라는 현실적인 경고이면서 다른 길로 구원 얻을 것이라는 말 속에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의 지금 자리,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결정적인 때, 위기의 순간에 행동하도록 주어진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 그 순간에 침묵하는 건 그냥 가망에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존재의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죠. 네, 마침내 움직입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3일 밤낮으로 금식해달라고 요청해요. 자신과 시녀들도 똑같이 금식하겠다고 하고요. 네. 금식을 요청하는 건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하고 민족 전체와 하나 되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는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와, 정말 비장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용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세 번째 핵심인데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말은 결과를 이제 내 손을 떠나 신께 맡기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겠다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행동으로 나아가는군요. 맞습니다. 에스더 4장은 이렇게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위기 앞에서 사실은 예기치 않게 그 자리에 있게 된 한 개인, 에스더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르드게의 그 도전적인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에스더의 용기 있는 응답, 이게 없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어쩌면 개인적인 안정과 침묵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위험하더라도 공동체나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런 갈등의 순간, 각자의 이때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 당신에게 그런 때가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